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분을 뵌 게 이제 홍 교수님을 교수님으로 오늘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건축가로 인터뷰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교육자로서를 빼고, 네. 두 분 다 건축가로서 한국 교육에서 배운 것과 미국 교육에서 배운 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교육의 어떤 차이나 뭐 비슷한 점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한국이던 미국이던 학교에서 배웠을 때와 필드에 나갔을 때 그 괴리감이 전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대학 4년을 졸업하고 회사에 갔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오히려 저는 회사에 이제 3년을 한국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아 건축이 이런 거구나 그때 그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저는 그런 게 뭔지에 대해서 왜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사람들은 말을 했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고 미국에 가서는 제가 미국에서 3년 반 과정을 이제 전문대학원 과정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배운 것들은 있었지만 그게 끝나고 또 미국에서 실무를 시작했을 때 그 괴리감 내가 이렇게 3년 반을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지? 막상 회사에 가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은 완전 다른 종류의 일들이고 아무도 옆에서 저한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다 제가 그냥 매땅에 헤딩하면서 배워야 되는 또 날것의 그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필드하고 교육의 간격을 줄일 수 있을지가 일단 궁금하고 또 이걸 꼭 줄여야 되나 하는 생각도 일면으로는 들거든요. 저희가 회사에 오면 어차피 다 배워야 되는 그런 프랙티컬한 일들을 학교에서부터 꼭 배워야 되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지금처럼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뭔가 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게 좀 열어줘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국과 미국의 교육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일과 학교에 있어서의 간극이 뭐 모든 사람들이 약간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화시켜서 한국의 건축교육, 미국의 건축교육을 제가 경험을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학교와 그 시대의 학풍에 따라 되게 다르잖아요. 제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건축교육은 되게 사회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 우리 건축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 어떻게 좀 더 좋아지게 만들 것이냐라는 그런 되게 관념적인 얘기에 되게 건축교육이 그 당시에는 집중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구축하는 거에 대한 거를 그다지 교육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그 당시에 우리를 가르쳤던 건축가 선생님들은 이 세상이 지금 좀 더 좋아져야 되고 좋아질 수 있는데 거기서 건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그거에 이제 되게 천착을 하다 보니까 좀 기술적이고 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경시가 됐었죠. 근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 당황스러운 게 저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되게 그 실제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좀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결부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강조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약간 건축 설계를 그 논리 게임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인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라서 아카데미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되게 그거를 마치 논문 쓰듯이 어떤 나의 아규먼트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합리화시켜서 설득을 시킬 것이냐라는 그런 그 논리적인 구조가 어떤 건축의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과 되게 동일하게 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전 그것도 나름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프로젝트라는 거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이끌어서 결과물을 만들 것이냐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미국에서는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고등학생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전공 하고 싶은 거. 네. 건축 진짜 말고. 얼마 전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뭐 하고 싶은지. 근데 건축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걸 건축입니다. 이러면 재미없어. 본심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본심. 나는 솔직하게 되게 예상 가능한 뻔한 얘기고 뭐가 나는
만약에 건축을 해봤으니까 돌아가면은 일단 경제학을 공부해서 저도 이제 설계를 계속 하면서 부딪히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내가 만들고 싶은 공간을 어느 장소인가 만들어서 그 도시든 어떤 어느 지역이든 거기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하고 싶은 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인데 건축가라는 포지션이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일단 그 갑이 있는 거고 그분의 그 재정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이 자금을 모으고 운영을 하고 일종의 개발이죠. 그런 쪽이 건축가로서 할 수 있는 또 되게 재밌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근데 많은 건축가들이 얘기 듣다 보니까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면 나는 건축주가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건축주인데 내 돈으로 하는 건축주는 아니고 이거를 파이낸싱을 잘 하고 뭐 이런 네. 그런 쪽으로. 네. 맞습니다. 어떻게 조선님은 어떠세요? 저는 실은 건축을 안 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저희 때만 해도 문과 이과 선택을 했잖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를 선택한 이후로 이제 저는 실은 문과 쪽의 그런 과들이 저랑 더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이미 이쪽으로 약간 너무 깊지 않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나서 정말 선택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여지가 없어서 그나마 좀 문과스러운 건축과를 택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 자체가 제가 막 되게 적극적으로 원해서 딱 된 게 아니어서 저는 항상 미련이 좀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고등학교로 정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다면 그런 좀 다른 종류의 일을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경제학도 문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이과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문과에 컴플렉스. 문과에 대한 어떤 로망. 네. 로망. 네.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건축과는 또 딱 이과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죠. 엔지니어라고 네. 하기엔 엔지니어 분들이 볼 때는 무슨 제가 엔지니어야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애매한 경계를 타는 거에 대해서 또 뭐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도 또 좀 애매할 수 있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되게 또 투박하죠. 투박하죠. 예, 막 기술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항상 애매한 포지셔닝에 있는 직업이 아쉬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몇 군데서 물어보긴 했었는데 올타임으로 막 이거 뽑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좋은 건물이나 공간도 많고 각각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많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최근에 되게 좋아하는 작품 건축가를 얘기하자면 막 발레리오 올지아티라고 그 스위스 건축가 그분이 하는 작품들이 저는 되게 매력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건축가가 아까도 약간 얘기했지만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있는 건데 양 끝을 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 끝을. 근데 그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그 문학적인 감성의 끝에 있고 동시에 공학적인 기술적 그 면에 또 끝에 그 끝이 양 끝이 만나 있는 되게 지금 저로서는 되게 이상적인 건축가. 그래서 되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작품들을. 근데 조선님은 어떠세요? 저는 좋은 건축. 네, 저는 그냥 그런 질문 받으면 저한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하나의 건물 딱 있는 거는 저는 롱샹 성당을 되게 감명 깊게 봐서 그게 약간 내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준 건물이라 항상 그냥 제 마음속에는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지방에 좀 이렇게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로제에서 했던 건물 투어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로제에서 첫 그 설계 일을 시작하기도 했고 해서 이번에 이제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고 내가 되게 좋은 곳에서 건축 설계를 시작할 수 있었고 되게 좋은 곳에서 첫 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지방 곳곳에 막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이 건축가의 방향성이 있는 일관된 뭔가가 계속 느껴지는 건물들의 시리즈를 봤을 때 뭔가 되게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1호제 건물들을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